안녕하세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저녁 늦게까지 장사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아침에 일찍 오픈하랴, 또 손님 응대하랴, 또 거래처에 주문하랴,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꼭 중요한 습관이 한 가지씩 빠지게 됩니다. 바쁜 하루 시간 중에서 딱 한 가지 절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하루 30분만 여러분들 사업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출 정사는 네모다. 무엇일까요? 매출 정사는 오늘 내가 번 돈입니다. 내가 번 돈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매출이 발생하는 종류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출이 발생하는 종류는 거래처 상대가 사업자인지 또는 소비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사업자에게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여러분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과 같이 현금 판매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출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러면 매출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매출 시트 작성하는 샘플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날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이런 순서로 매출의 증빙 종류별로 기록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7월 1일 날 세금계산서로 10만 원 매출을 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라인에다가 10만 원을 기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최종 소비자에게 5만 원어치 매출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용카드로 5만 원을 기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우리 신용카드 대금은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통장에 입금하는 시점에 적어야 되나 하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매출이 일어난 시점에 전체 금액을 다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현금 매출은 숨길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거 맞는 건가요? 현금 거래를 통해서 일어나는 매출은 사실 노출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숨기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우신데요. 나중에 만약에 이 매출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관련해서 20%가 넘는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보통은 매입한 금액하고 대비해서 매출이 추정되거나 혹은 현금 매출이 너무 낮거나 또 우리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실제 손님 수를 파악해서 현금 매출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 화폐를 통해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경기 지역화폐 포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역화폐 매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 매출 시트에서는 신용카드란에다가 기재를 하면서 여러분들 매출 정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정산은 네모다. 무엇일까요? 비용 정산은 오늘 내가 쓴 돈입니다. 비용은 증빙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런 여러분들 증빙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절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것들을 잘 챙기셔야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현금으로 지출하는 이런 간이 영수증 같은 것들도 그때그때 잘 기록을 해두셔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적 지출 증빙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로부터 과세 물건을 매입받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음식점업인 경우에는 면세 상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잖아요. 식자재 같은 것들. 그런 건 바로 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됩니다. 또 그러면은 우리 슈퍼를 가거나 마트를 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업자분들도 신용카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또 우리 사업
사업자 번호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비용들이 있을까?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상품 매입, 혹은 물건을 만든다 그랬을 때 원재료 매입, 식당이라면 식자재 매입들, 이런 것들은 모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주세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인건비입니다. 여러분들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건 정직원으로 고용하건 인건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항상 통장 송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드시 지급 근거를 꼭 남기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어떻게 또 돈이 나가세요? 임차료를 지급한다던가 각종 수수료, 통신비, 전력비, 가스비, 물세, 이런 것들 굉장히 많으시죠? 모두 다 세금 계산서를 꼭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한다면 지급했다라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확인서라도 여러분들이 챙겨 두셔야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의 모든 경비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증빙의 종류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중요한 건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입 시트 샘플을 보면서 비용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시트는요, 날짜를 기재하시고, 그리고 금액, 그리고 사용처와 사용 내역, 그리고 증빙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를 기록하시면 좋겠죠. 보통은 수시로 거래하는 고정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을 때 거래 명세표를 받게 되거든요. 자, 거래하는 거래처별로 얼마만큼의 물건을 사왔는지 따로 정리를 해둔다면 실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때 전체 금액을 기재해서 발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간편하겠죠. 네,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고 10%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 되죠.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거래 상대방에게 주지만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그대로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면세 사업을 하고 있을 때죠. 내가 면세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낸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당연히 드실 건데요.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2%의 미수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고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거나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비용 정산이 될까요? 인테리어를 하거나 자동차를 사는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큰 금액은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서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5년으로 나누어서 매년 400만 원의 비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감가상각비는 복식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반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꼭 경비에서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을 보거나 물품을 사는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들은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카드나 사업용 계좌로 나누어서 개인 경비와는 꼭 분리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지출하는 보험료는 비용이 아니지만 사업장 건물의 화재 보험을 지출한 경우에는 비용이 맞겠죠. 매출과 비용의 기록은 네모다. 무엇일까요? 손익계산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매출 시트와 매입 시트를 전체를 합한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매출 시트의 합계가 맨 위에 매출로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종류로 기록을 했던 매입 시트의 합계가 아래쪽 판매비와 관리비로 기록이 되어서 매출에서 매입을 뺀
최종적인 결과인 단기 순이익이 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지 알 수 있는 장부인데요.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얼마의 비용을 잘 정리했는지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커지겠죠. 여러분들 요즘은 핸드폰으로 모두 장부를 작성하기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세무장부는요, 여러분의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내역, 그리고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통장 내역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자동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인 머니피는요, 우리가 엑셀로 작성했던 매출 내역서 그리고 비용 내역서가 한꺼번에 작성이 되면서 손익계산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출 정산과 매입 정산을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절세의 지름길, 매출과 비용 정산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매출 정산의 포인트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딱 몇 분? 30분씩만 투자하셔서 정리하신다면 절세도 되고 세금 신고에도 잘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소상공인분들 파이팅입니다.